네, 5월 16일 금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이번 주는 종목장, 슈팅도 많이 나왔고, 익절도 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지금 마무리할 것 같은데, 전량 매집주 오늘 정말 괜찮아요. 안정적이고, 슈팅에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돌아가서 나올 때는 제가 강도를 봐서 일부 익절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미국은 이제 며칠 동안 중동에 가 있는 트럼프 때문에 훈풍을 불고 있지만, 지수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어제 파월이 발언을 했는데 그동안의 결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 거고. 자, 우리나라 바이오도 그렇지만 영향 주고 있는 게 미국의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 원래 경기 방우조라 해서 좀 약한 건 맞지만 약가 인하든 요번에 뭐 의약품 관련 관세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게 원래 다우 지수거든요. 근데 지금 악재가 생겨서 한 60%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바이오도 살짝 약세인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지수보다 여전히 종목장에서 치중을 하고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와요. 한류섹터가 이제 엔터도 올랐는데 오늘은 푸드 대장, 우리 K푸드의 대장주가 또 슈팅 나오면서 오늘 절반 익절했습니다. 자, 그 종목도 제가 말씀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전략 매집도 괜찮고요. 자,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살짝 부담되지만 코스닥이 덜 올라 있고 오늘 코스닥이 좀 눌려 있잖아요. 그러다 바이오 좀 약한 부분인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선물 파생 옵션 포지션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그러면서 거기서 아마 지수별로 차이를 보셔야 되고 알테오젠 어쨌든 바위양 때문에 외국인 때문에 살짝 밀려 있습니다. 한번 다 챙겨 드릴 거예요. 자, 5월 종목장도 세트 테마 전체 가는 게 아니라 종목을 꼭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시장과 지수가 괜찮은 호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거고. 자, 제가 신고가에서 빅수급이 들어올 때 정말 좋아한다 했잖아요. 거기서 물론 제가 슈팅이라는 말씀 자주 씁니다. 슈팅은 갑자기 종목이 올라갈 때 급하게 상방을 줄 때인데 그때 물론 빅머니도 보지만 대중들이 막 유입이 돼요. 이럴 때 얼마나 익절을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지 대한 흐름도 매매 타이밍까지 파트 2에서 열심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면서 금주 잘 마무리하시죠. 자, 트럼프가 중동에서 여러 가지 훈풍과 어필하고 있지만 우리는 달러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아직 약세인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되는데 살짝 빠지긴 했어요. 자, 어제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컨센보다 약하게 났어요. CPI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관세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마음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월마트라든지 아마존 이게 이제 미중 관세 때문에 많이 보던 기업이고 말도 많았는데 그 레이니 CFO가 얘기했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5월 말 이번 달이죠. 6월 초에 월마트의 상품 가격 올린다는 공지를 했어요. 뭐 트럼프 단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자가 체감하는 무역 전쟁은 이제부터 약간 체감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물가에 대한 경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제 나왔던 파월은 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트럼프를 돌려까기 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계속 둘이 또 아웅당하고 그랬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100년 만에 팬데믹이 생겨서 그때 사실 파월도 실수를 했죠. 바이든도 물론 잘 되기 위해서 돈을 풀었지만 그게 사실 엄청 거품과 버블 붐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연준의 프레임워크 공식 폐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어떻게 달러를 풀고 미국에서 돈을 찍어도 인플레가 잘 안 왔잖아요. 물가가 잘 안 올랐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제로금리는 안 온다 했습니다. 제로금리 그래서 급등 그런 시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팬데믹도 그랬지만 그 러시아 전쟁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그 이벤트 드리븐에서 트럼프가 정책 써서 공급적으로 인플레를 계속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완화기지만 공급발 인플레가 수시로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파월이 했고요. 연준의 목표는 원래 듀얼 맨데이터에서 고용과 물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고용은 지금 뭐 나쁘지 않은데 물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조금 더 비중을 더 높이겠다. 분명히 파월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트랜지토리에서 옛날에 큰 실수를 했어요. 아스본저에 대한 또 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을 거고 하지만 이게 너무 느리고 데이터 디펜스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장기금리라든지 금리나 여전히 쉽지 않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자, 트럼프는 여전히 자기 어떤 역량이라든지 어떤 서민이나
여론들이 안 좋은 부분을 계속 어필하면서 중동풍을 불고 있습니다. 정말 크게 매출이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오는데, 자 보면은 지금 중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8월 말까지죠. 자, 그다음에 관세 우선국이랬던 다른 나라도 영국 빼고는 별로 된 게 없어요. 네, 그런 면 때문에 계속 나올지를 봐야 되고, 뭐 중국에 또 살짝 품목 관세 딴지 그런 것도 보였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랑 살짝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에 했던 6천억 달러가 아니라 1.4조 달러, 훨씬 큰 규모로 10년간 투자를 미국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다들 아시겠지만 중동 머니는 정말 많지만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네옴시티 때문에 엄청 그랬지만 팡팡 다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중동 머니는 트럼프랑 비슷하게 흐름만 보시고 돼야 되는 거다. 중간에 과정 관리 해야 된다는 부분, 유가 안정이 좀 된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 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게 사실은 다우에 편입되는 30개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냥 보시면 이렇게 십몇 년 동안 꾸준하게 잘 가다가 우장창 그랬어요. 며칠 전부터 얘기했는데 600달러짜리가 한 60%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헬스케어, 메디케어에 아주 크게 보험을 담당했던 큰 회사였어요. 이게 사실 몇 년 전도 그랬지만 얼마 전에도 비레크만이 살짝 이게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야 너네들 지금 보험들 하는 거 사기 아니야? 어떤 얘기냐면 환자가 있으면 질병을 좀 과대 계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라에 받는 보조금을 더 많이 청구를 해서 뭐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법무부 조사가 들어갔어요. 자기 회사에 절대 아니라 얘기했지만 정황상 조금 의혹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도지 부서에서 일론 머스크 한 것처럼 미국은 그동안 돈을 정말 많이 찍고 넘치는 나라라서 사실 공무원들이나 이쪽은 조금 그렇겠죠. 조직 자체가. 그런 면에 저는 조금 정황상 보면서 이번에 뭐 헬스케어가 정말 전반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얼마 전 할로잠 얘기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급하게 많이 빠졌고, 제가 볼 땐 기술적으로 이 유나이티드 말고 다른 것들은 조금 과매도예요. 제가 외국이나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다 해서 바이오를 개별적인 낙제는 아닙니다. 전체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현재 나스닥은 이제 부담권이기 때문에 뭐 지표준 엔비디아 어제 같은 케이스도 아랍에미리트에서 50만 대는 엄청나게 수출을 했는데 주가는 더 못 올라갑니다. 이게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보시면서 다음 주에 대한 컴퓨텍스 월요일날 기조연설 있죠. 그 다음 28일 날은 실적 발표 있는데 저는 등락 정도 본다 했습니다. 우리 종목장의 좋은 흐름. 자 그리고 애플을 조금 신경 써주길 바랬는데 또 트럼프가 또 딴지를 걸었어. 이제 빠졌는데 애플이 생산 공장 중국 거 빼서 인도에 넣을게 그렇게 했는데, 야 인도 넣지 말고 트럼프가 미국에다 공장 더 지어. 지금 당장은 미국에 공장 짓는 게 아시겠지만 비용이 더 높아져요. 기업 측에는 안 좋기 때문에 애플이 좀 빠졌고, 제가 기다리는 그런 얘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는 수급 이양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에 조금 더 오버슈팅된 구간이지만 이런 정황이랑 제가 매크로 보던 달러나 금리 기준으로 보면서 여전히 조금 조심 경계하자. 그런 면에서 여기도 종목장이지 전체 지수는 조금 부담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립니다. 자 참고로 보는 금 있죠. 금은 근데 3,200불 살짝 깨졌다가 지금 3,200불을 다시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00, 3,500에 꼭지였으니까 이 패턴은 그냥 박스 유지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104,000불. 어쨌든 미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정치가 완화되는 모드다 보니까 5월 기대하는 뭐 양봉국 그랬던 우선 그 협상국들이 있잖아요. 다 흐름 다 괜찮고 우리나라 코스피 괜찮잖아요. 전체적으로 정시는 괜찮은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럽도 어제 괜찮았고요. 오늘 중국이 살짝 빠져 있죠. 오늘 뭐 서로 왔다 갔다 있었지만 어제 특징되는 종목까지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넘어와서. 자,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외국인 지금 8일째 사고 있어요. 8일째 사고 있으니까 3전은 살짝 눈치를 보고 안 사고 있는데 여기에서 출렁거리더라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살짝 빠질 수도 있지만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 3전 때문에 흐름 보시면 되고, 하지만 코스닥이 아까 얘기했던 미국 헬스케어 이런 거 함께 조금 안 좋아. 그는 감안해서 볼 때 전체적인 거지 개별적인 건 아닙니다. 코스닥 1등 종목 알테오젠이 그래서 억울에 좀 빠진 것도 있어요. 자, 아직도 소형주들에 대한 단타가 좀 있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한류 섹터 중에서 삼양식품입니다. 저랑 꾸준히 보셨던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자, 계속 키워가는 종목이었으니까 오늘 슈팅 나와서 한번 오픈을 해드리고요.
전략주는 꾸준히 안정적인 상방 좋습니다. 환율은 1396원. 자, 외국인이 8일째 사고 있어요. 분명 흐름이 좋아지는 게 보이고 환율과 같이 보고 있는데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1000억을 팔았거든요.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총 큰 것들이 좀 같이 두드려 맞았다. 알테오제는 그런 면이 좀 있다. 근데 결국 또 돌아옵니다. 아까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섹터가 또 돌아오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안 좋게 보실 건 없어요. 자, 파생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지수가 상방이에요. 제가 선물옵션 다 보는데 3전을 더 사면 코스피가 뿅 더 간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까 이렇게 외국인이 한번 고민하고 있다 봅니다. 같이 안 사고 코스닥 좀 때리니까 하지만 또 돌아가는 선순환이 나올 거라 봐요. 자, 반도체는 여전히 오늘 쉬었던 삼성전자 기준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냥 오늘 58,0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21만원 넘어가면 제가 비중 축소하는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소보장은 여전히 안 하지만 혹시 남아있는 하미 반도체는 제가 파트 2에서 오늘 갑자기 반등을 줬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와 보는 제가 수급 다 이렇게 체크해 드리니까 반대로 가는 디커플링, 방산조선, 하나주들이 오늘 3전이 쉴 때 매수가 살짝 들어왔죠. 하지만 단타들이 많으니까 이제 경계하시고 그중에 하나 시스템이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삼양식품이 MSCI 분기 편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좋게 나오고 슈팅을 때렸는데 하나 시스템도 이번에 분기 편입이 됐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 보시고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전에 대한 흐름이나 전체 정책도 있는데 분명히 밸류는 비싸. 근데 일단 돈이 좀 들어오니까 지금 수급적으로 좀 따라가는 분들이 붙어서 요거 정도로 눈에 좀 띄었어요. 자, 중요한 종목장은 어디로 돈이 가느냐.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한류 섹터가 성장, 어닝, 뭐 밸류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와서 꼭 같이 보라 말씀드렸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우리 전략 매집주 5일선 위에서 1, 2%, 2, 3%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안정적으로 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잘 가져가시다가 혹시나 슈팅이 나오든지 아니면 얘들이 한번 흔들면서 테스트를 하든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파트 2에서 대처 방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좋았습니다. 자, 한류 섹터는 삼양식품인데 이거는 뭐 제가 꾸준히 키웠던 종목이니까 요 근래도 사신 분들은 바로 한 25% 나요. 오늘 저희는 여기 11만 6천원, 120만원 전에 116만원 사이에서 절반 정도 팔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가지고 계실 분들은 슈팅 나왔을 때 막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정적으로 팔면 되는 그런 절반 정도 익절한 구간 말씀드리고요. 자, 바이오 에스테틱이나 게임주, 그 중국 4인방 다 신고가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다 괜찮고 엔터주 슈팅 나왔던 걸 쉬고 있습니다. 바뀐 거 없어요. 또 나오셨으니까 잘 가져가시고 로봇테마도 한번 나왔다가 하루 이틀 쉬고 있어요. 딴 데로 돌고 있긴 한데 분명히 테마 괜찮고 모멘트 좋기 때문에 우리 대장주는 자 홀딩 합시다. 게임 대장주도 오늘 또 올랐죠. 네, 계속 키울 수 있으니까 홀딩. 온디바이스도 오늘 살짝 애플도 말씀드렸지만 출렁거리기에도 괜찮아요. 지금 횡보 중이지만 비중만 들고 있으면 슈팅기 올 거라 저는 봅니다. 여유있게 들고 있으면 차례되면 때리면 돼요. 남들처럼 막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어쨌든 바이오가 좀 약세고 헬스 경험을 좀 받고 있는데 의약품 관세, 약가이나 유나이티드 헬스 말씀드렸지만 오늘 코스닥을 좀 때리고 코스닥 1등이잖아 시총. 그리고 공매도가 좀 많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살짝 말씀드렸던 33만 이탈되면서 그런 데도 보여요. 근데 또 밑에 또 저가 과매도권이라서 비중을 더 살 것도 없이 흐름 보면서 들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차례 돌아오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여전히 여러 가지 호재들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신고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는 새로운 시계가 리스타트 펼쳐지는 거예요. 지수든 큰 종목이든 확실한데 지금 미국이든 나스닥에 뭐든 신고가 갈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마 오버슈팅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경기는 아닌 상태고 종목장에서 종목들만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성장 어닝 그다음 빅수급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크게 들어온 수급이 좋아야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슈팅 나올 때는 분명히 개인들이 좀 같이 붙습니다. 붙을 때 빅머니들이 다 때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강도는 제가 다 봐드리니까 그 강도에 따라서 부분 익절을 결정한다 보시면 돼요. 엄청 강할 때는 제가 상따할 때 있잖아. 그런 건 단타로 들어가는 거 이해해 보시고요. 자, 종목장에서는 우리 롤코 국장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목장 꼭 봐주시고 이런 기회 왔을 때 슈팅 잘 챙기면 좋겠어요.
자, 멤버십 가입고객분 정말 감사드리고 자, 주변 지인분께 소개해준 분도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종목 슈팅할 수 있는 대기 종목들 꾸준하게 나오니까 파트 2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타임 보시죠. 금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